저는 탈북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손문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출연할 때 제가 독특하게 생긴 외모나 톡톡 내뱉는 말투 때문에 시청자 분들께서 손문명 대체 북한 사람 맞냐는 둥, 출연하는 목적이 뭐냐는 둥 이런 안 좋은 글들이 올라오던데요. 제가 왜 북한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의 탈북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식량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풀을 거의 산속에 살다시피 해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언니가 아팠어요. 많이.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네. 언제 언니가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겨루가 안 됐었어요. 언니가 그 당시에 16살이었는데요. 근데 아파가지고 막 그 벽에 있는 흙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뜯어먹는 거예요. 예? 벽에 있는 흙 있잖아요. 언니가요? 네. 왜? 가래 같은 병을 앓았는데요. 그거 앓으면서 이제 벽에서 흙을 뜯어먹는 거예요. 왜 정신이 없어서요? 아니면은 그런 거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왕왕 울고 있는데 언니가 그 당시에 이틀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머지 자식이라도 살려야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돈 벌어 온다고. 가셨는데 저는 엄마를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오빠들이 마치 중국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빠들한테 가가지고 저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는데요. 그래서 아무 집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밥을 먹었어요. 이제 주니까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죠. 처음 식량이란 거 제대로 먹어봤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임시매매하는 집이었나 봐요. 저를 이제 양부모 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양부모님 집으로 북경 쪽으로 팔려고 간 거예요. 거기 중국인이었어요? 양아버지는? 아니면 조선족이었어요?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북경 사람들이어가지고요. 아예 북한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북한 사람이나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1년 정도 자리 잡으니까 북한말이 서서히 까먹게 되는 거예요. 중국말만 쓰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5년 뒤에는 이제 확실하게 다 잃어버린 거죠, 북한의 말을.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다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살다가 제 언니가 죽었다 했잖아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꿈에 안 나오던 언니가 꿈에 갑자기 나와서 얼굴도 기억 못할 정도였는데 꿈에 나서 저보고 자꾸 북한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엄마랑 언니가 기다린다고. 근데 저 원래 꿈 꾸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잘 해주시고 학교 다니면서 정말 잘 살았는데 그 꿈 꾸고 나서 편지를 쓰고 나서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나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중국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사를 받다가 조사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나오고 나서 저를 이제 연변적으로 도문 감옥으로 도문 교도소로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보내달라면 그냥 북한을 바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도소라는 데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래서 딱 도문으로 왔는데 교도소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옷을 갈아입으라 그러고 갖고 있는 소지품 같은 거 다 꺼내라고 하시니까 내가 죄를 지었나? 나 그냥 북한 가고 싶어서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한 건데 왜 내가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제 그 여자들 방에 저를 이제 들어가게 보내주신 거예요. 막 울면서 들어갔는데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왜 우냐고 괜찮냐고 그래서 저 괜찮다고 이제 중국말밖에 몰라가지고 거기 중국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눈을 마주쳤는데 저도 기억이 날까 말까 어디서 많이 봤던 아줌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이름을 부르면서 봄향아 이러면서 저를 꼬라면서 우시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엄마를 못 봤었는데 거기서 친엄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슬픈 것보다도 황당하면서 지금 우리 엄마 맞나? 라는 생각에 엄마가
그렇게 나이가 늙은지도 저는 몰랐고, 전 저 이름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전 제 생년도 모르고 살았고요. 거기 중국에서 제 중국 이름으로 살았는데, 엄마가 꾸라면서 저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나의 이름이구나 생각하면서, 엄마, 너 죽은 줄 알았다고. 너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엄마는 지금 꿈만 같다고 이러면서 엄마를 막 끄라고 막 저를 우시는 거야. 웃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솔직히 엄마 원망도 있었어요. 오지도 않고 저 찾지도 않아가지고 되게 원망이 들었었는데, 그게 꿈에서 언니가 나왔던 게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만나게 준 거잖아요. 언니 살아있을 때 되게 착했는데 어떻게 꿈에 나와서 왜 이렇게 만나게 해줬지? 이런 생각이. 언니한테도 고맙고, 엄마 10년 만에 만났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 않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엄마 우시는 거예요. 엄마 진짜 북한에 정말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먼저 이제 북한에 나가게 됐고요. 뒤따라 엄마가 왔었는데, 엄마가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가자 이래서 친동생은 원래 아빠한테 두고요. 네. 저만 데리고 중국에 이제 도망간 걸 돈을 주고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저보고 너 여기에 살면 안 되겠다. 북경에서 살 때는 네가 잡혀갈 일이 없었겠지만 여기는 연변이니까 잡혀갈 수도 있다. 그래서 너는 한국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를 한국에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가짜 여권을 해가지고 저 이제 비행기 타고 예,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뒤에 같이 왔었고요. 지금도 그럼 북에는 동생하고 아버지는 너무 속상한 게요. 동생은 아빠랑 살면서 고생만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걸 그 평생 겪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동생이 엄마랑 한국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 건너왔대요. 엄마 나 중국인데 나 데리고 가달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엄마가 자기는 안 될 거고 나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 중국에 살았었는데도 그것도 속상해야 할 텐데 와가지고 잘 데리고 가달래 가지고 엄마가 돈을 또 주자 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2달 만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요 머리를 내버렸는데 상대방 차 한 대 박은 거예요. 박아가지고 뇌 쪽이 다쳐가지고 동생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10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얘가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깨어나지 식물인간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차라리 다칠 거면 내가 다치지 동생이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은 그래서 8개월 동안 제가 옆에서 간호했었어요. 기저귀 채우고 눈이 다쳐가지고 한쪽 눈은 못 뜨고요. 신경이 하나 죽어가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깨어났는데 엄마랑 저랑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뭐냐고 했더니 어릴 때 자기 고생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갑자기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한다니까. 보명 씨 지금 대한민국에 생활하면서 앞으로 꿈이 있다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간호사예요. 동생 지켜보면서 느낀 게요. 정말 내가 좀이라도 난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병을 대해서 내가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꿈이에요.